12.16 정책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 주택 취득 시의 대출 규제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 보유 시의 세금 인상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와 그 금액이 현재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두 가지 세부 정책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리고 있고,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것을 매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내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각 대상자별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서 연말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어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납부 대상자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단독명이라는 전제하에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까 단독명이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 9억 원 밑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예전과 다르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것은 과세표준액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해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소유자별로 주택가격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구합니다. 거기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단독명의 1주택자는 9억 원을 공제해주죠. 그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면 그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즉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2018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80%였습니다. 이게 올해는 85%로 상승했고 해마다 5%씩 인상해서 2022년에는 10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작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고지서를 받은 분도 계실 테고, 작년에 냈던 금액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오른 고지서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올해까지 안 내셨던 분들 중에서 또 상당수가 공시가격 급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로 추가 합류하게 되고요. 올해 종부세를 내셨던 분들 역시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난 세금 고지서를 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는 정책이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최종 세율을 다시 한번 올리는 겁니다. 종부세 올리기 3종 세트가 시작됐어요. 문제는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이 공식이 얼마에 얼마를 약간 더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곱하기라는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한 라디오에 나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너무 낮다고 얘기했죠.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16 정책 중에서도 부동산 보유 시의 세금 인상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가 인상됩니다. 보도자료에는 복잡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는 간단히만 볼게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은 세율이 더 오르는데 그 중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보유 시의 세금 인상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란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한 150%라는 것은 전년도 세금에 비해서 올해 세금이 1.5배 이상 오른다면 나라에서 1.5배까지는 걷어가되 그 이상분은 무효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상한이 200%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세금이 2배가 오르면 그 2배를 다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300%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세금은 3배가 오르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한참 낮게 책정된 상태로 매년 조금씩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리고 있어요. 지금 주택 공시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올려서 현실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일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작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올해 갑자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년에 더 많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게 되고, 올해까지 내지 않았던 분들 중 상당수는 내년에 또다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추가 합류하게 됩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동해서 다시 설명하면 공시가격이 급속히 올라감에 따라서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던 사람들은 세금이 더 많아지고 기존의 종합부동산세를 안 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포함된 거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서 과세표준을 더욱 높인 후에 그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 자체를 또 한 번 올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최종 세금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3주택 이상자들과 함께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예요. 이럴 때 남보다 많이 갖고 있는 뭔가 부도덕한 사람을 때려잡는 아주 통쾌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누군가 열심히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축도 열심히 했고 여윳돈이 좀 생기니까 직접 살고 있는 주택 외에 한 채를 더 마련했어요. 앞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여기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한 사람을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3주택 이상자들은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기가 가족과 함께 직접 거주하는 집 말고 여유가 생겼을 때 딱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이 정도는 투자의 범주 안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에 가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나 갭 또는 담보 신탁을 이용해서 미친 듯이 주택수를 늘려가는 정신나간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 특히 대학생과 취준생,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올해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들이 생겼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텐데 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려잡아야 합니다. 분명히 정신나간 사람들이고 사회의 악이에요. 하지만 노년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주택 한 채만을 더 구입해서 세를 주는 사람들까지 그 주택이 남이 가진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에 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세금을 쥐어짜내서 결국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정책은 좀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이 계실 테고 그분들께는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한 사람들에 비해서 주택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투기꾼처럼 대우받는 것이 맞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자본주의 국가니까 법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사실상은 철퇴를 내리겠다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2주택자까지에 대해서만큼은요.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지난 영상에서 취득 시의 규제 내용을 보고 오늘은 보유 시에 강화되는 세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도 시의 제도 보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